네, 주가와 실물 경제 괴리가 축소되는 것인가? 지금 뭐 주가가 워낙에 지지부진하니까 괴리가 약간 축소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반가운 소식인지는 모르겠네요. 최근에 경제 상황 어떤지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 전망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의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0.3% 상승에 예. 그쳤어요. 예, 예. 상당히 경기 회복이 약간 둔화된다고나 할까요? 예.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됐고요. 네. 물론 4분기는 좀 오르겠습니다만은 경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림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지난 5월을 정점으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저기서 파란 선인데 이 선행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네. 앞으로 경제 지표들이 더 둔화될 것이다. 예, 그리고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게 대표적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인데요. 네. 이것도 올라가다가 정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이후로 선행지수, 동행지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돼가지고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했는데요. 네. 선행지수마저 증가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고 저게 뭐 우리나라 주가하고도 거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주가가 선행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주가도 뭐 지금 7월 이후로 계속 그 조정을 그렇죠.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경기가 네. 앞으로 좀 둔화될 것이다. 신호를 지금 선행지수가 보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둔화 추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될까요? 예, 저는 6월이 정점이었고 네. 내년에도 추세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일시적인 상승이 있거든요. 예, 그걸 단기적인 걸 보기 위해서 제가 장단기 금리 차를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림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이 차이가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가 높으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고요. 이게 축소되면은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선행지수 한 3개월 정도 선행해서 네. 움직여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다가 지난 9월, 10월은 약간 확대되는 모습이 그러네요. 나타나고 있거든요. 8월. 저걸 보면은 선행지수가 떨어지는데 내년 1분기에는 약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득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뭐 서비스 소비를 상당히 못했어요. 안 좋았죠. 그런데 여행도 가고 이제 음식점도 가고 그러면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면서 내년 1분기쯤에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미리서 저희 장단기 금리차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또 수출은 상당히 좋았잖아요. 10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자동차를 제외하고는요. 예, 지난 3분기 예. 경제 성장률이 0.3%라고 된 거는 수출 때문이었습니다. 내수는 아주 성장에 더 마이너스 안 기여를 좋았는데. 했었는데요. 예. 뭐 소비도 감소하고 설비 투자도 감소했죠. 수출만 증가해가지고 네. 그나마 0.3% 성장했거든요. 아직까지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10월까지 수출 보니까 5,232억 달러. 작년 2달 남았는데 작년 연간 거를 넘어섰어요. 네. 그리고 10월까지 우리나라 수출 수입 합친 이게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인가.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이게 선행지수가 다른 나라 모든 선행지수에 비해서 선행하거든요.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OECD 전체 선행지수에 비해서 한 3, 4개월 정도 선행해요. 네.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꺾였다는 거는 다른 나라 선행지수도 조만간 꺾이고 우리 수출 증가율도 세계 경제 둔화되면은 증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이 아마 그런 전환점이 네.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뭐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 지수의 현황하고 약간 동조화가 됐는데 지금은 코스피가 먼저 약간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예. 우리나라 주가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맞아요.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가끔 보여드리면서 제가 그런 지금 말씀 그동안 해주셨잖아요.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 그래서 이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네. 수출이 빨리 증가하든지 네. 아니면 주가가 좀 조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일평균 수출도 많이 증가했지만은 그동안 주가가 너무 앞서갔어요. 그래서 한 6월쯤 보면은 한 38% 정도 앞서가 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수출은 증가하면서 주가는 지금 떨어지니까
그 괴리가 지난 거 10월 보니까 한 8%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줄어든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주가가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크게 떨어질 수는 없어. 8% 떨어져 봐야죠. 한 8% 정도 되면은 적정 수준 이제 도달하는 그러겠죠. 거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주가가 더 떨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를 수는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오르기는 해보실까요?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리아 박스권이고요. 지난번에 3,300까지 그걸 네. 돌파하기는 당분간 좀 단기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계속 그 박스권 보이다가 네. 1분기에는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앞서 장단기금이 오르고 선행지수도 반등하고 네. 주가가 또 같은 모양이거든요. 아마 10월 중순 이후 1분기에는 주가 한번 반등할 텐데 그게 추세적인 상승이냐? 그거는 제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지금 정도에서 지수 자체는 지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데에 위안을 좀 삼아야 되겠네요. 지수와 또 경제 지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지수의 방향성 전망을 해봤습니다. 서강대학교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